네, 최성민의 히든마켓 리포트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금요일이 왔군요. 네. 자, 요즘 이사님, 네, 제가 네. 요즘 이사님 종목 보는 재미에 인텔리안테크가 신고가, 오늘 이오테크닉스 앞서서 보셨죠, 신고가. 네. 그리고 동진 세미캠까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네. 있어서 얘기해 주신 종목들 이렇게 흐름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어, 종목 보시는 그 관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뭐 사실은 어디 뭐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봤듯이 뭐 종목에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을 뿐인데. 아, 좋은 종목을 좋다고 얘기했을 뿐이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운이 좀 좋은 거고요. 제가 이제 뭐 뉴욕이나 런던, 홍콩에서 근무할 때 글로벌 현황을 좀 세밀하게 집어내고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를 조금 연습을 20년간 해왔던 결과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 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도 좋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같이 이제 공부하자라면서 이제 저희와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풀어주는 과정에서 얘기해 주신 이제 종목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람되실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글로벌 혁신 시리즈에 대해서 저희가 1, 2, 3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제목이 재밌네요.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라는 네네. 제목과 함께 와이어 하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네. 이슈를 또 짚어주셨는데 네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이 뭐 약간 심심하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글로벌 혁신 시리즈를 하다가 왜 갑자기 최 이사가 왜 저런 심심한 섹터를 골랐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산업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쪽에서 큰 시세가 분출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뭐 전기차 내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혁신 시리즈도 당연히 폭발적 시세가 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산업의 변화를 우리 중요하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앵커님한테. 네. 예. 사시는 동네에 혹시 네. 뭐 우리 그 중화요리집, 소위 말해서 그 자장면집이라고 하는 중국집. 중국집, 예, 그 있으세요? 중국집이 한 주변에 두세 군데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동네마다 뭐 자장면, 짬뽕 이런 거 파는 데가 우리가 배달하는 중화요리집이 이제 한두 군데는 짬뽕. 있죠. 짬뽕. 그래서 이제 중화요리집을 제가 이제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배달 전문 중화요리집은 포화 상태고, 그렇죠? 많죠. 그렇죠. 이제 동네가 있는 뭐 중화요리집이 아직 럭셔리한 레스토랑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많다 보니까 거기서 네. 대박집을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중화요리집이 전부 다 없어지고 네. 그 이제 한 구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면 강남구, 서초구면 서초구마다 배달 중화요리집이 한 군데만 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가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집은 직원을 한 100명을 고용할 테고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뭐를 한 50개는 살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확장을 대박. 하고 더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수익이 10배가 나는 게 아니라 수입이 100배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나 뭐 5G나 제가 말씀드린 혁신주 같은 것들 당연히 중요시하고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산업 자체는 그렇게 소위 말해서 섹시하진 않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섹터는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업의 변화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예. 그러면 산업 변화의 좀 핵심을 잡아봐야 될 텐데 네네. 과거의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산업의 변화가 엄청난 수혜를 받은 사실은 종목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로. 예. 네. 사마 콘덴서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MLCC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000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동사의 주가는 바이오 같이 이렇게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실적으로 주가가 이제 10배 상승했습니다. 동사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콘덴서 업체인데 이 저가형 MLCC를 주로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MLCC를 모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다면 MLCC는 전류가 흐를 때
모든 IT 기기에 들어가고요. 일정 부분 저장했다가 일정하게 전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거나 그럴 때 수액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이나 도로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MLCC가 일반 IT 기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TV나 뭐 아니면 자동차나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모든 곳에 들어가는데 네. 이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비싸고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들어가는 수량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수량보다 훨씬 많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2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면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전장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세계 1위의 MLCC 그 하이엔드급을 만드는 지금은 그렇죠. 과거에는 저가, 중가, 하이엔드 다 만들었는데 일본의 무라타라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라타하고 삼성전기가 이 로우엔드급 저가의 MLCC를 생산을 축소를 하고 자동차 전장용 왜냐하면 비싸니까요. 그렇죠?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네. 개발과 투자를 늘리면서 저가형 MLCC 공급 부족이 발생하게 돼서 이제 한두 군데 빼놓고는 저가형 MLCC를 만드는 곳이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거. 그러면은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저가형 MLCC 공급이 이제 타이트해졌다라는. 그렇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동차 산업에 이제 대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고르신 이유와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산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몇 면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자동차 산업이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때 첫 번째는 세단보다는 SUV가 지금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0년 주기라는 그런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의 대표 선수가 세단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 소위 말해서 SUV로 이제 교체됐습니다.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SUV가 세단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뭐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네.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SUV와 세단의 판매량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재미있는 표입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어느 누가 SUV가 세단보다 잘 팔린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현대차의 산타페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투싼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UV 팔레사이드, 팔리세이드, 없어서 네. 못 파는 많이 팔레사이드, 팔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잘 팔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동차 회사의 실적은 두 가지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교체 주기입니다. 하나는 물론 신차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교체 주기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네. 기존 차량의 차세대 제품 기준으로 교체되는 물량의 비중을 표기한 건데요. 현대 기아차는 2010년 이후에 10년 만에 최대 폭의 신차 교체 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스가 친가 이제 10년마다 박스를 친 네. 겁니다. 그래서 저만큼 교체가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신차의 숫자입니다. 올해도 비교적 괜찮은 숫자의 신차가 나오지만 내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다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산업의 모멘텀은 신차의 출시 개수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네. 사실 신차가 출시가 되면 그때 이제 또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기 마련이고 지금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세단보다는 SUV가 판매량이 지금 점차 더 앞질러가면서 늘어나고 있고 10년 만에 또 교체 주기가 돌아왔고 여기 이제 신차 출시까지 짚어주셨다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자동차 부품주입니까? 아주 정확히 맞히셨고 역시 전문가 수준에 가깝습니다. 자동차 얘기 계속 해주셨으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와이어 하네스 산업에서 1등을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서두에 네.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의 와이어 하네스 사업은 아까 이제 제가 그 중화요리집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섹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포화 상태였습니다. 과거처럼. 네.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죠. 사막 콘덴서도 저가형 MLCC를 누구나 만들다가
삼성 전기와 무라타가 우리는 이제 안 만들 거예요. 하이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우엔드 MLCC를 만드는 회사가 남아있지 않아서 소를 키우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서 소는 누가 키웁니까? 라는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와이너 하네스 시장은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거의 도태가 됐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세 회사만 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회사들이 첫 번째는 경신공업이고요. 두 번째는 유라입니다. 근데 이 두 회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상장 회사는 하나 남았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THN입니다. THN. 네네. 지금 사막 콘덴서처럼 그렇게 수혜를 받았던 거잖아요. 소를 네네. 키울 기업이 없어서.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THN도 이런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꼽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회사가 한 30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적이 너무 좋고요. 와이어 하네스, 그러니까 이제 전기 배선을 하는 회사인데 네. 뭐 1996년에 동종업계 최초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와이어 하네스. 네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전기 배선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뭐랄까 뭐 혁신적인 이런 기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업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네이버가 검색 포털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범아시안 핀테크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거린 분도 계셨을 테고 했을 때 이 회사는 사실은 SUV에 집중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화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전기 배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요. SUV 중심의 믹스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네. SUV가 세단보다 잘 팔린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SUV 밸류 체인, 전기차 밸류 체인, 전장화가 되는 이 밸류 체인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THN이 일단은 자동차 전기 배선을 만드는 회사이고 SUV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부분을 봤을 때는 SUV 전기 배선에 대해서 조금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실은 이제 현대차가 SUV의 새로운 모델을 계속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투싼이나 팔레사이드는 여태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팔레사이드는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뭐 실정이고요. 2011년 이후에 8년 만에 또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잠정 합의를 했다는 것은 뭐 이미 과거에 벌써 나온 뉴스입니다. 어쨌든 미국 판매도 시작하고 있고 투싼도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고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THN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도 어떤 종목 갖고 나오실지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THN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자동차 전장화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까지 가지고 있다고요. 네, 이 전장화라는 것은 예전보다는 전기로 연결하는 기능이 많아져서 네. 배선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이렇게 손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 쉽게 기억나요. 얘기해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전장화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거는 너무 옛날 얘기니까 네. 요새 얘기를 좀 해보면 왜 이렇게 창 앞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앞에 윈도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뜨는 거 아세요? 예, 새로 나온 좋은 차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전장화가 다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차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카메라가 차에 달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되고 있는 음성 인식도 훨씬 더 발달될 것이고요. 앞으로의 모든 기기가 전장화될 것이기 때문에 와이어 하네스의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장화로 가는 이 방향에 지금 와이어 하네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산업 변화와 맞물려서 조금 더 이런 변화의 수혜 기대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적적으로도 연동이 됩니까? 확실히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55%나 기록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네. 상반기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연간치를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가동률도 97%인데 가동이 너무 꽉 차다 보니까 7월 18일에 100억 원 규모의 캐파 증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현대차와의 비공식적인 상의 없이 혼자서 캐파를 증설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분기별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2019년 6월에 순이익이 8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총은 780 정도인데 2분기 순이익이 82억이고 오늘 몇 번 강조드렸다시피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구조 조정, 그리고 전장화, SUV의 약진, 이 보수적으로 2분기 실적을 4로 곱하면
훨씬 더 실적은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요. 순이익이 328억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총으로 나누면 퍼가 약 2.4배에서 2.6배 정도 사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이런 성장성과 독점적인 지위를 고려하고 전장화의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 걸 고려했을 때는 아무리 제가 100번 양보하더라도 퍼는 뭐 적어도 5, 6배, 6, 7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월 달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과 성장성 대비로도 여전히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퍼가 2.5배고요. 그러니까요. THN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니 뭐 저기 뭐 유안타 증권 청담센터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리고 약속을 하고 전화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서 정말요? 전화를 하시고 하면 제가 다 만나드리고 하니까요. 전화하시고 약속만 되면 언제든지 제가 상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사님께서 산업에 대한 변화 이렇게 또 설명도 잘 해주시고 종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과 함께 또 못다한 이야기 뭐 강연회나 이렇게 또 하시는 네.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THN이 키운다라는 네.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히든마켓 리포트 유안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